안녕, 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한 게 아니라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기상이변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요. 4월달 치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씨는 참 처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지지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 관계다. 그거는 현실에서는 그게 적절하게 그게 유지가 됩니다. 라이벌도 있어야 되고 파트너도 있어야 되고 공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혀 라이벌이 없이 파트너 관계만 있는 것도 불합리하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 파트너하고 라이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정치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박씨 대통령이 하면은 친박이다. 또 문씨 대통령이 하면은 친문이다. 친문 관계가 된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이제 된다고 해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존하게 돼요. 친문, 친박, 친윤이라고 해서 정치계에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50% 이상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친윤이라든가 그 대통령이 김씨라면 친김 정치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정치계에서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게 정치사에서 정치사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상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친문, 친박, 대통령 성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많이 그렇게 정치가 흘러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제도의 정체성.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공존하게 돼요.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어야 출세한다. 그 다음에 가까워야 출세한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50% 60%가 넘어서 엄청난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한 그 사이로 그 인사라든가 모든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아주 정말로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 할 때는 또 떠나게 되고, 그런 것이 그 지지율에 따라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반드시 뭐 친 뭐다, 반 뭐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떠날 수 없고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틀리죠.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가 맞다, 정상제다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하기가 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제 그저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매월 뭐 주기적으로 여론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애교, 그다음에 의료개혁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무효표가 130만 개가 나왔다. 제가 저도 그 투표를 해봤지만은 투표에 기표할 수 있는 그 난이 너무 좁아요. 젊은 사람도 그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저도 아주 네모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찍어서 겨우 찍었습니다. 좀 기표할 수 있는 그 칸을 좀 넓게 해서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바로 기표하는 네모 칸이 있잖아요. 너무 좁아요. 젊은 사람도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걸 좀 칸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투표 용지가 길어지니까 점점 좁아져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효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손이 떨리는 병을 갖다가 이제 수전증이라고 하는데, 수전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이 먹으면은 균형 감각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손이 떨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노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 좁은데 어떻게 찍어요. 바깥에 들어가 찍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표할 때 보조원이 보조할 수 있는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보조원, 그걸 아마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으면 그렇게 되면 130만 표가 무효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 130만 표면 국회의원 3명 정도 뽑을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게 상당히 3명이면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는 지금 손이 떨려서 좀 찍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보조원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 뭐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철저히 해서 보조원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대리로 찍어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도 강구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야 무효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 중노년층에서 많이 무효표가 생겼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투표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칸이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들 많이. 나도 그 중간에 찍으려고 한참 옛날에 군대 가서 소총 총 사격할 때처럼 정조준을 하려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이 생겨요. 보나마는 무효표가 아마 바깥으로 전부 다 다른 데 찍어서 이게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게 찍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나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손이 떨려가지고 열이 찍는다는 게 밑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무효표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야지, 찾아서 바로 잡아야지. 그냥 무효표가 130만 표나 나왔다. 그게 130만 표면 국회의원 3명 정도 뽑을 숫자인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선거제도를 그냥 놔둔다. 엄청난 그게 그냥 방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걸 이제 500인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초연금도 지금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한테 65세 이상 한테 주는 걸로 하는데, 소득하위 50%나 60%나 40% 정도 소득하위 그 정도를 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많이 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를 65세보다도 나이를 한 70세 정도를 높여서 소득하위 70%를 주는 걸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이 65세는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뭐를 해서라도 벌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해서라도 벌어먹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65세면은, 나이 65세에서 75세까지는 아직도 활동할 능력이 있어서 뭘 하더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돼요. 만일에 소득하위 40%나 50%에 들지 못하고 나이가 한 80세 이상 되는 노인이 소득하위 70%에서 탈락을 했다. 그러면은 나이 80에 뭘 해서 벌어먹습니까? 못 벌어먹어요. 점점 몸은 아프지. 소득하위 70%의 나이 80세 되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타먹다가 딱 끊어진다. 완전히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만일에 65세에서 75세까지 이제 소득하위 70%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타먹던 사람이 중지됐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타먹던 사람이 소득하위 50%부터 주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기초연금을 못 하잖아요. 나이 80 먹었는데 30만 원, 33만 원 타던 게 못 타 먹으면은 나이 80에 뭘 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먹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뭐 50%, 40%로 60%에서 딱 잘라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이를 65세로 하지 말고 지금의 나이를 한 70세로 해서 소득하위 70%로 하든지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뭐 70세 아니면 소득하위 나이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주는 걸로 해도 기초연금을 좀 덜 주는 효과도 생기잖아요. 요즘에 65세면은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만 7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수준 되는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나이가 만 75세 이상 되면은 경비원이고 그 자력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나이가 만 75세 되면은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원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기초연금을 주는 그 위정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나이가 만 75세 이상 되면은 그 폐지 줄 그 체력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지금의 만 65세면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소득하위 70%를 주는 게 아니라 만 75세 소득하위 70%를 기초연금을 주는 걸로 연령 제한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 65세에서 75세까지는 어느 정도 어디서 취직을 하더라도 취직을 못하면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힘이 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취직을 하려도 못합니다. 경비원을 한다고 해도 만 75세 이상은 나가라 이렇게 하는 마당에 만 75세 소득하위 70%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담보던 사람이 소득하위 40%나 소득하위 50%를 딱 잘라서 주고 안 준다 하면은 75세, 80세, 90세 된 사람이 국민연금 30만 원 나오는 게 딱 안 나오면은 해결 능력이 없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몸은 점점 아파지 걸어 당기는 것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마당에 완전히 살인적인 제도가 됩니다. 그걸 공청회 할 때 왜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실에서 직접 노인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하철 무임승차권도 노인 나이를 높인다 하잖아요. 만 65세부터 아니라 만 75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하겠다. 아니면 만 70세로부터 노인 취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기초연금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노인이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만 65세 이상이 복지 혜택이 모든 것이 되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해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40% 노인한테 집중적으로 2배 이상 준다고 해도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가난하게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60만 원 갖다가 생활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33만 원 나오는데, 소득하위 40%를 2배로 준다. 그러면 66만 원 갖다가 살아요? 못 삽니다. 기초연금이 지금에 2배로 준다 해도 그래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도 최저생활비에는 정말 사람으로서 최저생활비도 부족합니다.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최저생활비라는 게 최소한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용이잖아요. 소득하위 40%를 해서 2배를 준다. 3배를 준다 해도 3,3은 3배를 준다고 그러면 90만 원인데 90만 원 갖다고도 넉넉하게 생활을 못 합니다. 2배를 준다고 해도 66만 원 갖다가 생활한다고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도 70만 원 타는데 66만 원 갖다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노인을 상대로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하위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소득하위 70%를 주되 노인 나이를 올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65세인데 75세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하위 70%를 주면은 나이가 만 75세 되면은 가장 체력도 떨어져 가지고 벌어먹을 대안이 없습니다. 없어요. 곧 만 75세 되면 만 80이 되는데 우리나라 수명이 83세밖에 되지 않는데 만 75세 노인을 만 75세로 기준으로 삼으면은 지금에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만 70세까지 하든지. 지금이 만 65세면은 지금 상태로는 노인 나이로는 너무 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 70세까지 소득하위 70%를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요금도 만 65세보다도 만 70세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를 주되 나이 연령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소득 하위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인 나이를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소득 하위 몇 프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다가 못 받으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 75세 80이 다 되는 노인이 어디 가서 뭘 벌어서 먹겠어요? 폐지도 못 주어요. 늙어서. 그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소득하위 40%를 딱 잘라서 그 사람한테 2배를 준다. 지금 33만 원 받는데 66만 원 물가가 오르는데 66만 원 받아가지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조금은 낫겠지만은 빈곤하게 삽니다. 차라리 소득하위 70%를 넓게 범위를 주는 것이 차라리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노인의 나이를 만 65세는 그렇고 만 70세로 하는 것이 좋고 만 70세를 해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걸로 하고, 지하철도 그렇고, 노인 기준이 지금의 만 70세로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로 하든지 아니면 만 65세로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놔두고, 기초연금을 주는 거는 이제 만 75세부터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로 주는 걸로, 그렇게,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보편적 복지제도가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를 딱 잘라서 준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만 75세 되는 사람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받는데, 40%로 잘라버리면 받지 못하잖아요. 만 75세면 나이가, 우리 나이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벌어먹을 길이 없어요. 다른 걸 해서. 폐지도 못 줍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은. 그걸 감안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소득하위 40% 자르면은 엄청난 충격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만 75세 이상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걸로 나이를 제한해서 좀 줄이는, 기초연금이 재정자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줄이는 방향, 그것이 합당합니다. 만 65세에서 만 75세 그 사이가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나이 때는 뭘 해서라도 벌어먹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만 65세에서 만 65세에서 75세 그 사이의 나이는 지금 현대 나이로는 취직할 수도 있고 벌어먹을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 75세 이상이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내가 중점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KBS에서 500인 공청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